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가위바위보의 승리 비법이 밝혀졌는데요. 그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위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벌써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자, 일주일 동안 지났으면 여러분들이 새해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리뷰해 볼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런 계획을 세울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계획들이 연말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약한 정신력과 의지력에 실망을 해서 내가 그럼 그렇지 무슨 내가 계획이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신년 계획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해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숱한 전망들은 또 어떻습니까? 1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이런 신년의 어떤 예상치를 벗어나거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전문가라 해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단지 의지력의 문제이냐?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테판 클라인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실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 우연의 어떤 조각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연과 불확실한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생존에 대한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팩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이란 이 책에서 꽤 의미심장한 해답을 내놓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을 골라야 한다.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열역학 2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세상은 복잡성이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반대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커피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섞으면 뭐가 될까요? 커피 우유가 되겠죠. 자, 복잡도가 증가하는 방향인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섞인 커피 우유를 다시 커피와 또 우유로 분리해내자. 이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어떤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테넷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난해했던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도 꽤 훌륭한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열역학 제2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상이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불확실성이 이기는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다윈의 진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전적 우연성에 기반해서 이 생명의 연속성과 진화를 얘기하는 원리인데요. 좋은 유전자라고 해서 솔직히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개체의 유전적 형질이 우성이 되고 또 이 우성이 된 것이 자손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종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말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이 종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리한 팩터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힘을 발휘해서 말이죠. 생존의 기회를 더 이렇게 확대해가고 확보하는 것이 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남는 데 성공한 종이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배열을 쿼티 자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쿼티 자판의 유래를 살펴보면 말이죠. 빨리 타자를 치지 못하게 만든 자판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리적인 타자기를 썼지 않습니까? 이 타자기가 너무 빨리 치면 이게 꼬여서 고장나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너무 빨리 치지 못하게끔 만든 비효율적인 배열이 바로 이 쿼티 자판 배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키보드 배열인 쿼티가 실은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남고 모든 키보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공룡의 시대에 어떻습니까? 쥐라기 시대의 공룡은 사실 멸종에 관련된 원인이 거대한 운석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수억 년간 지구를 지배했던 이 메인스트림 공룡이라고 하는 종이 우연히 떨어진 이 운석에 의해서 멸망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를 포함한 포유류가 지구 생명종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 그 원인은 우연히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얘기는 토끼가 여우에게 도망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토끼가 여우에게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엄청 빨리 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은폐도 잘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발견이 됐어요. 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압도적 속도차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토끼가 여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이죠. 예상하지 못하게끔 지그재그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우가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방향을 틀면 여우는 가속도를 줄이고 그 방향을 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방향 전환들이 막 쌓여가지고 여우가 결국 지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토끼는 여우를 따돌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가위바위보의 승리 비법이 밝혀졌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상대가 예측할 수 없게끔 무작위로 가위바위보를 선택해서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면 진다는 거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확실성에 기반한 무작위로 가위바위보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소용이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야 하고 알고 싶은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우리가 무엇이 최선일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선배에게 조언을 구할까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신묘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스테판 클라인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에서 제안한 몇 가지 제안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선택의 폭을 줄여라 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복잡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정말 더 어렵죠. 사실 완벽하게 모든 가정이나 어떤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100% 이해하고 파악해서 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요소로 구분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선택해서 제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상황들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제안은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우리 주변은 다 불확실한 요소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들이 이 불확실성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고요. 이런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해지하라, 이런 얘기죠.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해지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투자의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관련된 전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확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사실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투자나 나의 결정이 엄청난 손실과 리스크로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전략 제안은 낯선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신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바다에 던져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 진화의 성공 열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성에 기반한 우연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고든 길을 선택한다. 이런 것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의 강도가 되게 세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부러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러지지 않으려면 되게 부드러워져야 하는 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형태는 다양성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가급적 자주 만나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낯선 공간 그리고 낯선 환경에 자주 찾아서 거기에 내가 익숙하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죠. 늘 보던 사람, 늘 알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서 이런 낯선 기회들이 기회의 어떤 순간들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열어둘 때 나에게 어떤 행운처럼 우연히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은 너무 구체적인 계획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연초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년에 다들 달성하고 싶은 소망들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항상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요동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은 계획에 딱딱 맞춰 진행이 되지만 좀 지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약속이 생긴다거나 몸이 좀 피곤하고 안 좋다거나 또 회사에 갑자기 급한 업무 때문에 굉장히 정신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들이 굉장히 스트릭하게 짜여져 있다고 하면 사실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고 또 너무 구체적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무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다. 우연히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로 조금 여유롭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자신의 계획을 성공할 수 있는 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급적 설렁설렁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 재밌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안전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고요.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우연은 벼락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힘은, 그 파워는, 전략은 우연과 가능한 한 친해져야 한다는 그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에서도 우리는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연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연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전략과 태도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이 우연에 대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들이 활짝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벌써 첫 주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받쳐서 계획들 조금 더 유연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츠맨의 안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